그리고 다 자란 성인도 아주 약하게 짝이 없어요. 지구에서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도 치타에 비하면 치타가 5초 늦게 100m를 뛰어도 치타한테 집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효도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 사자에게 걸겠습니다. 단지 인간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장거리 달리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치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루 종일 쫓아오면 포기하고 그냥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능력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약한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에 비해서 뇌가 굉장히 큰 종족이죠. 뇌가 불과 한 1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뇌로 인해서 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부터 뇌는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까요? 유감스럽게도 요새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점점 머리를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길눈이 어두워도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아래는 노래방 기기인데, 우리는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를 수가 있죠. 오른쪽은 어떤 분의 휴대전화인데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기 아내, 자기 딸 전화번호를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두 번째 비결, 이거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죠. 인간은 모여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사적 공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공적인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류의 생활 수준을 올릴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 사람들의 모임을 거의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애써 모여봤자 다 스마트폰만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여도 어차피 혼자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녀 간에 모여도 서로 대화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랑 소통을 하는 걸까요? 저 멀리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의미 없는 좋아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난 분들은 언제든지 쉽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만 세게 글을 쓰면은 좋아요가 막 올라가요. 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막 좋아요 쏟아지고, 나 직장 때려쳤어 그러면 막 좋아요가 1000개 막 들어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분들이죠. 정말 진정한 지인들이라면 직장 그만둔다 그러면 말리겠죠 아마. 우리는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술 마시는 사람, 혼자 영화 보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혼자 봅니다. 집사람하고 영화 취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인간이 머리가 좋고 모여 사는 것, 이것만이 기생충과 싸워서 이긴 비결은 아닙니다. 모여 사는 동물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미도 머리가 좀 좋고 모여 살아요. 그리고 펭귄들이 걷는 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머리 좋고 모여 살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아까 개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에 많이 걸려 있고요. 펭귄도 지금 저렇게 서로 간에 애정 행각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외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펭귄도 굉장히 많은 기생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사는 것,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 이것 말고 인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기생충과 싸워 이긴 거죠.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책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독서를 하기 때문에 기존 선조들이 나아간 데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기생충은 뭐 하나 하려면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 덕분에 선조들 바로 그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죠. 게다가 책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혁명을 불러온 두 거인이 모두 어릴 때는 정말 유명한 독서광이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책을 읽는 것마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지만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은 많이 다르죠. 인터넷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누구 장동민과 나비가 사귀더라, 이거. 장기하 아이유 사귄다, 이건 물론 저도 반대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말초적인 거,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독서를 안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려심을 기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한테 자기 감정을 이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심청전을 읽으면서 심청의 마음이 제 마음과 이제 똑같아지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심청이 바다에 빠질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심청이 나중에 용왕하고 결혼할 때 저희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런 게 길러지면 당연히 타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마을 공동체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여기서 배려심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이 아파트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배려심을 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책을 더 안 읽죠. 지금 월평균 2.7권이면 와 많이 읽네 싶지만 사실은 10%의 사람들이 거의 90%의 책을 읽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에 책이냐, 인터넷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어떤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려와 연대가 실종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을 생각만 하지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더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여지없이 갑질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KTX 이제 승무원들이 오랜 기간 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KTX 입사할 때 2년만 지나면 정규직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입사를 했어요.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라면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승무원들은 거리로 나섰고, 이들은 결국 8년간의 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조금 연대했으면, 이 재판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들에게 연대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쌍용차는 약간 부당하게 해고를 됐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만일 이 쌍용차 그 해고자들이 법정 투쟁에서 이겼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복직하는 게 젊은이들에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결국 쌍용차는 대법원에서 지면서 이제 갈 곳을 잃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일은 이겁니다. 저는 이 법안이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을 좌우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현재 2년만 쓸 수 있는 거를 4년을 쓸 수 있게 되고 파견을 늘린대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업에서 정규직을 쓰겠습니까? 그냥 비정규직 4년씩 돌렸으면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갈 길이 더 막힌 거죠. 오죽하면 그 경제 5단체장,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이분들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통령도 이 법안에 빨리 해달라고 서명을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여러분들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맞서 싸워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절대 자기가 싸우지 않고서는 권리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취업도 못한 채 정말 몸에 기생충을 한 50마리씩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사실 개인은 물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뭘 하겠냐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서 이제 좀 아는데 저희 대학은 8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월급도 8년째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개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모여서 정말 10년 동안 투쟁한 결과죠. 여러분들 선배들의 투쟁이 교육부를 움직였고 교육부에서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학교 신입생 정원을 줄여버려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문은 굉장히 좁아요.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점수 올리고 스펙 쌓아서 혼자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 문을 넓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방법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프랑스는 2010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을 때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기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우리도 헬조선 뭐 이런 말이 요새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만 해서는 아무런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젊은 층이 모여야 됩니다. 솔로 대첩할 때만 모이지 말고 평상시에 좀 자주 모이고 굳이 만날 필요도 없이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 인터넷 청년연대에서 뭐 200만, 300만이 모이면 그 연대가 그 자체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선거는 어차피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300만 명이 있는 곳을 무시할 만한 그런 정당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물론 답이 안 보이는 이런 그리고 책을 읽으십시오. 답이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들도 머리를 맞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생충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기생충을 100마리씩 갖고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책 읽고 모여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생충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뭐 사생활에 관한 것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 임서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친구랑 초밥을 먹다가 그 회가 나른 음식이기 때문에 날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다고 해서 회충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꼭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제가 일단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나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은 좋지 않아요. 기생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면 기생충 열전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쓴 책인데 엄청 훌륭한 책입니다. 어쨌든 그런 책을 읽으면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를 먹고 걸리는 기생충은 회충약으로 박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디스토마 약, 의사 처방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선회를 먹고 기생충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쯤 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가끔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얼마 전에 한 보름쯤 전에 일가족이 송어회를 먹고 한 5m짜리 기생충에 2명이 걸린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그 가족은 앞으로 절대로 회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회는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는 나름식에 대한 유전적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를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그 가족에게 닥친 일이 너무 안타까웠고,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걷다가 넘어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생충에 걸린 일은. 근데 넘어졌다고 우리가 다시 달리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겨내고 회를 좀 드시면 좋겠고, 회는 기생충 따위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 맛있습니다. 그 친구분하고 관계를 좀 멀리 하시고 회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랑 만나서 우정을 쌓아나가시면 훨씬 더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2층에 세 번째 줄에 지금 방금 손 드신 분. 네. 까만 팔과 회색. 예. 팔 색깔만 다르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5살 프로그래머이자 학생인 임선용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을 해주시면서 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악영향에 대해서 네.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IT 쪽 분야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IT에 그런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역기능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글을 쓰고 나서 이메일이 없으면 제가 원고를 들고 신문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런 거를 다 가능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매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순기능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 장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잘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SNS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밥 먹을 때 사진을 10장씩 찍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을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한 2시간 넘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 시간 중에 반만 제가 아껴서,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책에 할애해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주위 옆 사람,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그런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스마트폰에 뺏겨버리면은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하루 한 30분 내지 1시간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들은 좀 이렇게 책과 다른 친구 또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거고요. 너무 제가 역기능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정도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스마트폰이 2010년 나왔으니까 그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2010년생, 2008년생 이런 애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픈 게, 걔네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만 하고 다니고 하고 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들이 과연 커서 그 책 하나도 안 읽고 과연 어떤 삶을 살까, 그 생각을 하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주변 프로그래머시지만 주변에 스마트폰 너무 하는 애들이 있으면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도 해보고 몰래 감춰놓기도 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서 질문이 수준 높아요. 네, 저기 손을 막 흔드신 여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랄까, 저 네, 떨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본인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왜냐하면 그 외모,
아 죄송해요. 그 외모 아무튼 지금 되게 미모의 아내분과 같이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내분을 사로잡은 비법 그리고 여기 있는 청중분들을 사로잡은 비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알고 싶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0살까지는 얼굴 때문에 그냥 거의 땅만 보고 걷고 그렇게 살았는데 30 넘어서부터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방 15도 정도를 보고 지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제가 남자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라이벌로 하는 분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냥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 선수는. 근데 이제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니까 박지성 훈남설이 제기가 됩니다. 박지성은 추남이 아니다. 괜찮게 생긴 얼굴이다. 이런 주장이 막 제기되고 어떤 네티즌이 투표를 했어요. 박지성은 훈남인가 추남인가. 64%가 훈남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사람은 뭐 하나 특기가 하나 있으면 얼굴이 용서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열심히 이제 글쓰기와 화술에 좀 노력을 해서 오늘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가 미모인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저한테 항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얼굴 뜯어먹고 살래.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혼해 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집사람을 데려갔더니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눈이 높은데 내가 몰랐다. 근데 아내를 사로잡은 비결은 그거예요. 아내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고 개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개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보신탕이요? 좋아하죠. 하하하 이렇게 말해서 다 잘렸어요. 근데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휴대폰 초기 화면에 있는 한 3년 전에 죽은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몇 방울을 비쳤어요. 물론 연기도 있었죠. 어쨌든 그 눈물을 보고 집사람은 그때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만한 개 아빠는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미녀를 얻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개를 좋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진짜로 이 말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애견 클럽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나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개 한 마리씩 안고 어디 남자 없나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95%가 여자예요. 5%는 다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여자분이시구나.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예, 정말 바로 손을 들어주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 5번째 줄에 네, 머리 스타일이 멋있는 분. 네, 안녕하세요. 떨립니다. 네. 네. 25살 김상덕이라고 하고요. 네. 그 아까 기생충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뚫고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네. 그런 그 좀 징그러운 자료 화면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 미움받아 마땅한 것은 있는가라는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생충이 그렇게 미움받을 짓만 하면 네. 저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네. 기생충이 우리 생태계나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혹시 이쁨 받을 짓을 한다는 거에 입증되면은 이뻐하실 거죠? 기생충. 그러실 거죠? 그렇게 믿고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기생충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미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듯 우리 몸도 인간만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세균이나 다른 생물체도 얼마든지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약간 메르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소두증 바이러스 같은 게 또 유행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대부분이. 하다못해 감기만 해도 사람의 그 콧물 기침을 유발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정말 착한 애들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밥을 한두 톨 정도 먹으면 그냥 하루가 즐거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까 요충 말씀드렸지만 요충 기껏해야 엉덩이 좀 긁어주면 그렇게 그게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은 일단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기생충이 알레르기가 늘어난 게 90년대부터잖아요. 그 왜 늘어났냐? 원래 우리 면역계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마를 타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잘 달래줘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력 강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면역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이 너무 강해버리면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알레르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알레르기가 없었냐?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은 면역계랑 잘 놀아주는 정말 가장 좋은 보모예요. 기생충이 계속 면역계를 다독거려 줬기 때문에 면역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지금껏 그냥 착하게 살았던 거고요. 근데 기생충이 없어지자마자 면역계가 기생충이 이제 없어진 걸 알고 배신감을 느끼고 기생충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삐뚤어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를 공격하는 게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고요. 뭐 천식 같은 거는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생충이 없어져서 생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생충이 없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기생충의 알을 먹고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차라리 우리가 뭐 알레르기나 또 알레르기 말고도 크론병이라고 걸리면 하루에 뭐 30번쯤 설사해서 항문이 허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병 걸리느니 차라리 기생충을 한두 마리 기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기생충은 오래된 우리의 친구고 우리 몸에서 10만 년 넘게 같이 살았던 좋은 친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기생충에 손을 내밀어서 인간과 기생충이 공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